어서 오이소. 네, 사뿐히 이해하고 언젠가는 서먹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서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병진 론 인사이트 상임특임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죠. 일단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두 번째 달이 됐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과학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만큼 과학기술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AI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들은 건 없는 것 같아서 공약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그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예. 급하게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인수위도 없다 보니까 네. 예, 그 과학기술 정책이 제대로 발표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공약이나 또 이제 최근에 6월 17일 날 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사전 정책 설명서를 한번 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대한 해설서를 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보면 이제 이 정부가 어떤 과학기술 정책을 할 건지 미리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이제 오늘 김병재 상임특임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좀 짚어주실 텐데 보고서를 보셨잖아요. 좀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해서 기술주도 성장 그리고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대도약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만들겠다라는 비전과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술주도 성장, 바로 기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혁신 생태계 구축하고 미래 전략 산업 육성,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이건 두 개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많이 쓰면 전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조업에서도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지만 AI를 적극 활용하면 에너지 더 많이 쓸 테니까 이게 AI하고 에너지 전환하고 연동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성장 파트에서 국토 성장, 국토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고 여기에 그 중소벤처 성장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성장이 이게 뭐 국가의 일부 부분만 뭐 성장에 기여를 하거나 뭐 하나만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겠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으니 과학기술도 지역 그리고 기업 그다음에 많은 연구자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모두의 성장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공정한 성장은 이제 그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새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중소벤처 성장과 과학기술 생태계 중에서 이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이라는 이제 과제를 내서 여기에 과학기술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본 방향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자체가 과제명이기도 하지만 일본 정부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혁신 생태계 얘기는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혁신 생태계가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살리겠다 이런 건데 첫 번째 과제가 안전적인 R&D 예산 마련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구개발을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혁신 역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예산에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러한 종합적인 관리 책임 거버넌스 를 민간과 협력해서 같이 성장하는 같이 운용하는 구조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충실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이라는 과제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 지금 요새 이공계 기피 현상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신진 연구자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만 R&D 과학기술이 필요하냐 아니다. 지역도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성장을 하려면 과학기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R&D 역량 증진이라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5개 분야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먼저 R&D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 뭐 어떻게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부분 정부들이 시작하면 R&D 예산 늘리겠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억나실 건데 우리 한 1년 반 전에 이제 정부 R&D 예산을 갑자기 과학기술자 카르텔로 매도하면서 네. 급감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 엄청나게 깎아버렸는데 이제 그런 R&D 예산을 복원하는 거는 이제 단기적인 과제고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R&D 예산은 꾸준하게 같은 비율로 투자하겠다.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기초 온천 R&D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노벨상 받으려면 네. 30년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뭐 1년마다 바뀌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법제화를 동반해서 그러한 꾸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특히 기초 온천 R&D에 대해서 꼭 거론을 하고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국가 R&D 거버넌스 개혁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먼저 거버넌스란 말 정확하게 어떤 말입니까? 그렇죠. 거버넌스 우리 잘 쓰는데 예. 잘 이해하시기가 예. 우리가 기존에는 정부는 이제 거버먼트 해서 정부가 수직적으로 뭐 이렇게 관리를 했다 그러면 네. 거버넌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를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 이렇게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들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류의 사회적 시스템, 공동체 운영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버넌스 변화는 기존의 관료형 중심에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게 지금 요새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말이 주사 위에 박사라고, 박사 위에 주사라고. 박사 위에 주사대. 네, 주사가 우리 육국 공무원을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박사님들이 막 정책 과제 만들어가면 예. 6급 행정조사가 막 이렇게 이거 돼요 안 돼요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관료 주도형 거버넌스에서 이제 아예 계획의 수립부터 민간의 전문가들이 네.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기존에 지금 각 부처에서 R&D를 분산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중복도 발생하고 쓸데없는 경쟁도 발생하니까 부처별로 있는 R&D를 한 군데 모아서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 이게 예전에 이제 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활성화됐을 때는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 그게 지금 무너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기정통부에 3차관실이라고 얘기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아마 독립시켜서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 직속으로 만들어서 전 부처를 관할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료형이었던 걸 좀 민간 참여형으로 바꿔서 정말로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까 보면은 지역 R&D 역량 증진 이것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지역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제일 어떤 정책들이 중요합니다. 나올까요? 그래서 일단은 인식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우리 그 해설서 보면 네. 지역 성장을 위해서 지역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강화시켜야만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지역에 뭐 토지 개발하고 네. 뭐 이런 인프라 하나 구축하고 이런 발전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기술과 R&D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여기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메가시티나 혁신 클러스터 뭐 산업단지 여기에 네. R&D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업단지를 이때까지 지역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만으로 기업만 들어갔잖아요. 네. 요새는 R&D 안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R&D 인프라를 넣겠다라는 여지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구체적인 지역 정책은 지역 국립대에 대한 글로벌 정책 네.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지금 교육 정책 중에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거하고 아마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지역 거점 대학,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R&D에 대한 인프라도 강화하고 기초 원천 연구 확산 그리고 글로벌 협력 이런 것들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R&D를 좀 할 수 있는 지금 국비를 따와야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자율 R&D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과 그다음에 블록 펀딩 연구비
그러니까 지역에도 돈 주고 네. 이거 지역에서 알아서 쓰세요 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너무 장밋빛이어가지고 그죠.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다 싶긴 한데 그죠. 항상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늘 시작할 때는 또 그 장밋빛인데 네. 근데 지금 뭐 우리 한 달 채 안 됐지만 예. 새 정부가 기존 정부하고 다른 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다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네. 모습은 아직까지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대감이 좀 더 큽니다. 좀 더 기대가 기대해보면서 있다.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말씀해주신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술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AI 기술에 100조 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알려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일단 AI 얘기 먼저 예, 말씀드리면 AI. AI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AI 집중 투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일반 시민들은 AI 기술 개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네. AI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까는데 네. 100조의 그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게 정확한 그 워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뭐 한국형 LLM 거대 언어 모델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하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산업 현장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AI를 이제는 내재화시켜서 잘 활용하는 환경이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걸 선제적으로 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꼭 기술 개발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구조,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데 모티브로 쓰는 그런 걸로 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기술 분야 따지면 A, B, C, D, E, F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네요. 말씀드리면 예, 그 A는 AI 네. 인공지능 네. 이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 전략 산업 파트에 네. 이제 세 가지 산업을 얘기를 합니다. 네. 바이오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방위 우주 항공 요거 세 개를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미래 먹거리다라고 해서 이걸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이오, 네. 헬스케어 여기 네. B,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컬처 콘텐츠, 네. 네. 그래서 C, 네. 그다음에 디펜스, 디펜스, 방위, 예, 그래서 D. 요 분야들이 이제 산업적으로 많이 집중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까 그 서두에 저기 AI하고 에너지하고도 연동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전기는 점점 더 쓰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원전만 계속 화력을 늘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분산 에너지, 그 지역 그 분산 에너지 특구 이런 것들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전력 생산과 개통도 AI하고 융합하는 네. 그런 에너지 파트에 대한 이제 그 중요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 F가 있는데 이게 팩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제조 예. 공장 이제 제조 공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산업만 볼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 산업들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경쟁력 유지시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우위에 있는 산업들이 뭐 생각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조선. 네, 반도체. 예, 예. 조선 네. 이런 부분들을 AI가 융합해서 우리가 격차를 계속 늘려나가겠다라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기술은 없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AI와 융합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그 지속 가능성도 높여주는 그래서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도 네. 그걸로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성장하는 기틀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부산 입장에서는 뭐 어떤 준비, 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기획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요. 네. 예.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8월에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국정까지 확정되는데 그 전에 빨리 부산이 필요한 것들을 제안해서 네. 반영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이전 거의 확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해수부가 이전이 돼도 우리 시민들 그리고 기업 환경에서는 산업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양 산업에 대한 네. 전문 연구단지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상이나 이런 산단에 조선기자재나 이런 거 하는데 네. 이들의 생산성이나 첨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연구단지를 하나 조성을 해서 네. 여기에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나 각종 연구기관들 집적시키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의 기업 제조업들이 실제로
해양 산업 첨단 해양 산업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도 한때는 메가시티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향후에 메가시티 가야 되니까 이제 부산의 과학기술 정책보다는 부산이 거점 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동남권의 중심 도시니까 오히려 부산이 나서서 그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과학기술 정책을 좀 만들어서 산업정책, 과학정책 만들어서 거기서 부산이 기여하겠다라는 정책의 방향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이제 지역과학기술이 이제 국립거점대 중심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부산대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대가 대장 학교, 형님 학교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우리는 또 사립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립대하고 같이 하는 협업형 상생 구조의 연구 체계 이런 과제들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하면 굉장히 실효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8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8월까지 지금 한 달 반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책을 좀 최대한 많이 딱 정리를 해서 제안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바쁘시니까 얼른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진 로운인사이트 상임특임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발레리나 김주원입니다.